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은행의 예금 통장에 맡겨두고 계신가요? 혹은 집안 장롱 속이나 가족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조용히 숨겨두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그러한 돈의 보관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그 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며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예금만 잘 해두면 걱정 없겠지. 나는 쉽게 속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단히 믿고 계시던 분들께서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을 순식간에 잃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가져간 것도 누군가 침입해서 훔쳐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은행에 잘 맡겨두었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실제 은행 직원들의 경험담과 함께 자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자산 관리의 실수,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유도하는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금융권의 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삶에서는 돈을 모으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깊은 울림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속에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지혜 한 가지쯤은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금을 멈춰야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먼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고령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일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은행이 불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현금을 장롱 속 깊숙이 숨겨두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을 랩으로 두 겹 싸고 수건으로 감싼 다음 920만 원을 양말 상자에 넣어 모두 옷장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3년 후 돈을 꺼내보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폐가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고 곳곳에 곰팡이 얼룩이 생겼으며 일부는 숫자나 문구가 지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져가셨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교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380만 원은 안타깝게도 그저 종이 조각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께서 살면서 돈이 이렇게 썩는 건 처음 본다라며 울먹이시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눈앞에 있다고 해서, 또 단순히 잘 보관한다고 해서 돈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돈은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자는 높을수록 좋으니 한 통장에 모두 넣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영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평생 성실히 모아 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은행을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전기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가 가장 높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은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이 통장이 지금 가장 이자가 높습니다. 전액을 넣으시면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달 뒤 어르신께서 다시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비가 급해서 돈을 찾아야겠습니다. 문제는 9억만 원의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상당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율은 낮아지고 수수료도 제해졌으며 결국 손에 남은 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한 통장에 다 넣었을까? 그 말씀 앞에서 직원은 아무런 위로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넣으셔야 합니다. 언제든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금하실 때는 반드시 나누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따로 두시고, 둘째,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의 도움 요청에 대비한 긴급 자금은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마련하시고, 셋째, 장기적으로 절대 손대지 않을 자금만 이자가 높은 전기금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두셔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를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 이제는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손 닿는 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니 서류를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수 어르신은 혼자 지내시며 가까운 가족도 없고 자녀는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지인 한 분이 장을 같이 보러 가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모르니 인감이랑 통장, 등기 서류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했던 분이라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결국 지인과의 연락도 끊기고 어르신께서는 큰 상실감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날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사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돈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이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알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내 돈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누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현금을 장롱 속에 두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또는 한 통장에 전부 넣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니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맡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점검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소중한 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말. 은행 직원이 먼저 꺼내는 말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은행 직원의 3가지 멘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잘못된 돈 관리 습관들.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은행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셨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바로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어르신들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 나이에 맞춘 상품이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은 71세의 김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고운 한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은행을 찾으셨지요. 5천만 원을 예금하시러 오셨는데 상담 직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자도 훨씬 높고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직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적인 예금이 아니라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고 수익률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고위험 펀드 상품이었습니다. 몇 달 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져 은행을 다시 찾으셨을 때는 이미 1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라도 쓰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연세에 맞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생각한 조언인지 아니면 실적을 위한 영업 멘트인지 그 구분은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상품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일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예금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당연히 안전한 금융 상품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이었고 심지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더 숙고했더라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큽니다. 한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금융 상품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해줄 시간을 주고 가족과 상의할 여유도 반드시 줍니다.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은 고객님의 연령대에 아주 잘 맞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조언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판매 멘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에는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말은 많은 은행 지점에서 월말이나 분기 말이 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서울특별시 송파시에 거주하시는 76세 김영희 어르신도 이러한 말에 마음이 흔들려 어느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는 퇴직금을 일반 예금으로 보관하고 계셨고 다른 업무로 잠시 은행에 들르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상담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아주 높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하시고 내일부터는 조건이 변경됩니다. 어르신께 특별히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르신께서는 마음이 급해지셨다고 합니다. 오늘만 가능한 기회라면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은행에서 이런 말까지 해준다면 정말 괜찮은 상품이겠지. 이렇게 판단하신 어르신께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검토 없이 서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다시 확인해 보니 해당 상품은 일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금형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구조였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며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금융상품이라면 충분히 설명해 줄 시간을 주고 가족과 상의할 여유도 함께 드리는 법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쩌면 그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자녀분께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 들으면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 말을 믿고 가족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괜히 자녀분께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님만 알고 계셔야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나도 내 판단으로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병원 진료를 위해 예금을 찾으러 갔을 때야 그 상품이 예금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만 150만 원이 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에게 말씀드렸고 자녀분들은 매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엄마 편이야. 자녀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신 것 자체에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금융 상품이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자녀분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중요한 금융 결정일수록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2. 오늘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금리가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들리면 귀를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닫으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어르신의 앞으로의 10년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네. 나도 저런 말 듣고 가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걱정된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지만 소중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어떤 가정에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하나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많이 모은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께서는 바로 그 지혜로운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작은 지혜가 쌓이면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안정을, 우리 삶에는 더 큰 평안을 안겨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시고 오직 당신 스스로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정으로 내 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깊이 감춰진 돈, 아무도 모르는 통장, 그리고 본인조차 잊고 지낸 예금. 이런 돈들은 결국 아무의 돈도 되지 못한 채 조용히 천천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금은 하나의 통장에 전부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장기적인 자금 등으로 목적에 맞게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꼭 집으로 가져와 가족과 함께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어떤 금융상품이든 지금 아니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이 들릴 때가 바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망설임이 어르신의 10년 노후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예전에 저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 그때 나도 비슷한 결정을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좋은 출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경험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지혜를 쌓아가시며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고 실수 없이 자신의 자산을 지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한 줄의 경험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께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잊지 마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마저도 상하게 합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둘째,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모아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은 목적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셔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서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보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 말이 들리는 순간 귀보다 마음을 먼저 닫으셔야 합니다. 그 망설임의 한 걸음이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주위의 사람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돈을 지키는 첫 번째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15년, 30년 뒤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소중한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